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를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네, 잘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너 하나에서 세미 역할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얼른 좋은 얘기 많이 나누다가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하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정말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주말이니까 또 오늘 영화 다 보시고 나서도 또 좋은 주말 마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관객분들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이라거나 어떻게 이 작품을 찍었는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 N포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게 할 터인데요. 영화를 보면 독특한 장면 혹은 어떤 느낌들이 많이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화한 어떤 색감의 필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옛날 고전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배우들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효과들을 많이 쓰는데 이 작품은 그런 어떤 스펙타클이라거나 어떤 기대치에서 이제 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꿈과 환상과 현실의 어떤 넘나드는 어떤 그런 구성에 좀 더 복무하는 어떤 효과였던 것 같아요. 좀 몽환적인 어떤 음악도 같이 좀 효과를 이제 뭔가 배가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시킨 감독님의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화면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하은이의 꿈처럼 보이길 원했었고, 그래서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서 뭔가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4K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화가 스크린에 상영이 됐을 때 뭔가 너무 선명해지는 것 그리고 너무 정확해지는 것들이 뭔가 저한테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덜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불분명하게, 조금은 어떤 장면은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과하게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장례식장 앞에서 세미가 딱 뒤돌아 이렇게 뒷모습으로 딱 비춰졌을 때 조명을 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아련함이라거나 그리고 똘똘이 죄송해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똘똘이 똘똘이가 그 저기 같이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에서의 그 필터의 느낌은 약간 그곳이 좀 물속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라이트를 쏘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좀 효과적으로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께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대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거 허락받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만 이제 케미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는 이제 코에 이어폰을 넣을 때 그 마지막에 그 혜수 배우님께서 빼는 느낌도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교한 어떤 각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애드립이나 두 분의 친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는 느낌들을 받은 대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실 때 좀 어떤 소통이 있으셨고 감독님도 좀 어떤 기대치가 좀 바람이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희가 이제 세미와 하은이의 그런 티키타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촬영 전에 리허설을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뭐 대본대로 하지 않고 뭔가 저희끼리 어떤 뭐 중요한 상황들만 몇 개 이렇게 놓고 자유롭게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점차 대본을 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만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이제 이게 진짜 대사였는지 우리 애드립인지 약간 이렇게 막 그 어딘가에 경계에 있을 정도로 되게 자유롭게 촬영을 재미나게 했었고 또 그게 가능했던 건 감독님이 그만큼 현장을 자유롭게 저희가
막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열어주시고 또 저희한테 많이 신뢰를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시은 배우님도 혹시? 근데 그 이어폰을 코에 꽂는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렇고 다른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저희에게 조금 편안하게 좀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신나게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네. 감독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저조차도 이제 뭐가 애드립이었는지 뭐가 실제 대본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반에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두 분의 말에 맞춰서 대사를 다시 수정을 했었고 그냥 저는 막상 어떤 매체나 콘텐츠에 나오는 고등학생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학온 어떤 내성적인 여자아이가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좀 까진 듯한 여자아이들이 딱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 어떤 전형성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전형성을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계속 인서트되는 학생들의 이렇게 평화로운 어떤 일상들이 계속 걸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떤 그런 좀 반대 방향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인서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시은 배우님께 얘기 드리자면 MBA, 뭐 MBTI, 뭐 이렇게 프라이드 이거는 실제 실수에서 발생됐다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신 건지.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전에 수정을 많이 사전에 만나면서 상황을 주어주시고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에서 작성해 주신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뭐 MB 그런 거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원래 감독님께서 써주셨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저희 현장에서는 그래도 시나리오를 좀 바탕으로 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시나리오에서 크게 막 이렇게 막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 기존의 대사에서. 근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배우들 변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아까 저희도 엔딩 크레딧 끝나고 들어와 보니까 울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고백을 해보자면 사실 시은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훔바바의 정체를 딱 이제 밝히게 될 때 틀어서 이제 핸드폰을 딱 이제 주는 어떤 모습에 너무 약간 사랑에 빠졌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어떤 마음이 갔던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새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하게 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소화를 하자면, 한 관객분께서 영화 잘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손을 다쳤다고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양호 선생님이 웃기셨대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말이 꼭 일종의 예언처럼 들리더라고요. 또 체념의 가사에서도 똘똘이 어머니가 똘똘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말인 동시에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도하신 바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관객분들이 이걸 알고 보셨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둔 게 맞고, 세미가 상처가 생기고 어쩌면 수학여행에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엄마가 물에 닿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 속에서 배치를 한 거고, 또 뭐가 있었죠? 그거와 똘똘이를 잃어버렸을 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이 네. 나오는데, 그런 대사들도 다 이제 어떤 이거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 체념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리가 죽었을 때도 세미가 대신해서 울거나 이제 이 똘똘이의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하은이 울게 되는데, 그런 어떤 죽음과 어떤 고통, 슬픔에 대해서 이제 타인이 반응하고 이제 감흥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다.
싶어서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약간 문제의 인물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다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혜는 하은이 샘이랑 친해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은이를 좋아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하은이를 오래 보았고 잘 알고 있는 다혜가 하은의 샘이에 대한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인가요? 감독님은 다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 주셨는데 이거는 두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히 샘이는 어떤 질투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하은의 그 비밀번호를 이제 몰래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샘이는 그게 너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은 같은 경우는 세미에게는 그 제리에 대한 슬픔을 사실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슬픔을 전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묶어서 좀 다혜에 대한 어떤 마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감독님부터 좀. 다혜는 일단 설정부터가 하은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다혜도 역시나 세미처럼 하은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세미가 들어오면서 세미만큼이나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세미보다는 어른스럽죠. 네. 네, 일단 세미에게 다혜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하은이를 온전히 가지고 싶은데 이제 다혜는 너무 오래된 친구고 뭔가 그 벽이 이제 둘 사이가 너무 끈끈해 보이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혜가 나도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할 때 정말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세미가 막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네,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혜를 정말 왜요? 저 하은이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다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이 뭔가 세미와 사랑하는 마음과 다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랑하지만 그거의 뭔가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다혜는 제가 하은이는 친구들과 다 두루두루 지내지만 가장 마음을 뭔가 제일 깊이 주고 나의 뭔가 속마음이나 뭔가 고민되는 거를 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도 다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다혜를 생각하지 않았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되기도 했었고 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쌤이 얘기하면서. 쌤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 다혜한테요? 쌤이 얘기를 했을 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몰랐네.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혜한테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사랑은 하는데 세미를 사랑하는 마음과 조금 다르지만 다혜가 근데 저한테 표현을 했을까요? 전 알았는데 모른 척을 했을까요? 화은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혜 역할을 한 그 오우리 배우님은 최근에 지옥만세 같은 작품에서도 만나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되게 반가웠던 어떤 배우님이셨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똘똘이가 엄마가 부를 때 반응하는 장면이나 세미가 조이를 부를 때 조이가 빤히 쳐다보는 장면이나 조이가 대답하는 장면이나 조이가 불을 닦는 장면이나 비인간 동물이랑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포착되어 있어서 놀랐다. 연출하신 분으로서 그런 장면을 어떻게 좀 이렇게 구상을 하셨고 좀 그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동물들과 이제 교류를 할 때 심지어 영화에는 식물도 가득하잖아요. 곳곳에 아주 그냥 좀 넘치게 느낄 정도의 그 드레싱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소통을 하셨나라고 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일단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는 것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좋은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세미와 앵무새의 관계에서 더욱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찍을 때.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그들에게 감사하고 걔네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현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저는 뭔가 그 조이의 그 짹짹하는 울음소리 같은 거는 후시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실제 리액션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 둘이 교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동물과 관련된 동물들? 네, 저희는 정말 처음에 만나 이제 사전 미팅을 2번 했는데 저희와 근데 촬영장에 가서 촬영할 때 정말 연기 천재 조이를 데려온 것처럼 제 말에 그렇게 반응하고 실제로 대답하고 눈을 맞추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할 때 그때의 마음은 정말 이 사랑해라는 말을 조이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식이는 천재예요. 아 진짜로. 그 넘는 거 있잖아요 장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강아지가 진짜 진식이는 천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도 막 천재견이라고 현장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딱 용맹하게 딱 카메라 딱 들어 시작할 때 막 딱 들어가고 와 진짜 천재고요. 또 진식이 말고 진순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 친구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회를 기다리면서 이걸 대체할 장면을 좀 찾아야 됐어가지고 원래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임신한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진순이가. 진순이가 또 개냥이어가지고 진짜 원래는 이렇게 다리 사이도 지나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처음 만났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순간인데 근데 또 진순이는 카메라 그 돌아갈 때는 제 다리 사이로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그렇죠. 그 박혜수 배우님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영화의 한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월호의 어떤 아이들을 기리는 나무에도 가장 많은 단어가 달린 게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똑같이 세월호 소재를 다뤘던 그 김홍수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사랑이라는 영화나 초현실이라는 어떤 에세이 필름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사랑이란 거를 정의하실 때 수만 번 인용된 진부한 단어이지만 그것만이 구원이거나 혹은 어느 것도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 말미에 꼭 그 감독님과 두 배우님께 이 영화를 찍으면서의 사랑이라는 관념은 좀 어떤 것이었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으니 한 번만 좀 생각을 근데 너무 어렵나요? 네, 그럼 준비되신 분들만이라도 꼭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무래도 박준 시인님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가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국어 선생님일 줄 알았는데 과학 선생님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 그 시인님이 물리학 강의를 하는 게 그 자체로 저한테는 시적으로 보였고 이 마냥 어떤 서정이나 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마냥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다루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서 느껴지는 서정이나 시적인 장면들은 오히려 저는 어떤 물리학 서적이나 생물학 서적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 더 뭔가 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보이는 이 과학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무엇과 시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너와 나 OST가 너무 좋다. 음원 발매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두 배우님께서 정동진 영화제에서 이제 곡을 박혜수 배우님이 둘 다 자작곡이신 거예요. 하나만 사랑한다는 말. 그게
음악 감독. 그러셨구나. 너와 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음원 발매 예정이 있냐 일단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언제 되나요? 아마 PD님이 어디 가셨지? PD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팀 너와 나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꼭 뭐 올려주시거나 SNS 통해서 꼭 빠르게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네, 한 소절 좀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좀 실례일 수 있으니 다음 걸 꼭 부탁드려도 혹시 한 소절만이라도 제가요? 재밌을 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어제 무대 인사에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제가 불러달라 그랬는데 안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독님 차례일 것 같아요. 1만 돌파에 종을 어떻게 꽂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박수 한번 볼까요? 해주세요. 시간이 짧아요. 네, 시간이 짧습니다. 아니 근데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원하시죠? 아 기대된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후에 1만 돌파하거나 그러면 어떤 음원 전체로 이제 불러주시는 그런 어떤 공약을 걸어주시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관객의 평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저희 학교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다음날 친구의 소식을 듣고 흐느끼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를 어떻게 추모할지가 참 고민이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영화였다. 영화가 이렇게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추모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깨닫게 해준 작품이었다. 올해 본 최고의 영화였다. 감독님, 제작진들, 배우님들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는 평을 주셔가지고 빠르게 소개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 대해서 묻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똘똘이와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있을 때 하은과 세미 사이에 일부러 울타리를 배치해서 하은이 그 안을 못 보게 하셨다는 인터뷰를 읽었는데 이런 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설정할 때 울타리를 배치해서 이제 하은이 다리를 다친 하은이는 넘어갈 수 없고 세미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콘티를 짤 때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 세미가 보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하은이가 볼 수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개주인이 왔을 때 세미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그 안에 개들이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치컷을 하은이가 마치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매치컷을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어떤 죽음의 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듯한 하은이와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미 같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 꿈과 환상, 어떤 현실의 경계가 좀 모호하고 사실 어떤 상징적인 오브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입 베어문 어떤 사과라거나 2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가 딱히 클로즈업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딱 봤을 때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으셨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고 내가 이거를 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일종의 두려움도 좀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딱 처음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이런 어떤 방금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느낌이 있으셨는지 두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세미와 하은의 관계, 인물들의 관계 말고 나머지의 것들을 제가 잘 이해했다는 확신이 사실 없었어요. 너무 어렵기도 했고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그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을 제가 캐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울림이 분명히 있었고 이 글이 굉장히 따뜻한 어떤 섬세한 위로를 전하고 있고 그게 읽는 저에게도 닿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다. 이 글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감독님을 배우로서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어떻게 하실지도 너무 궁금했고 배우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감독님으로서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실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근데 또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출이 될지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하나하나의 뭔가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은 하은이로서 세미를 온전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미로서 호흡을 맞추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 저기 마이크를 드신 김에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물이 든 컵이 모서리에 딱 걸쳐 있는 듯한 장면이 2번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은이 마치 의인화되듯이 네가 날 살렸다라고 처음에 표현을 해요. 네. 그 장면이 되게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되게 은유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을까? 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뭔가 하은이로서 제가 말하면 정답일까봐 좀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감독님의 의도와 다를까봐 조금 겁나기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느꼈었던 건 제가 그때 제리도 죽고 다리도 다쳐서 수학여행 친구들 다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세미가 또 병원에 놀러와서 너무 좋고 이 시간만큼은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사실 하은이는 그 물이 반쯤 걸쳐져 있는 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아니겠구나 하고 그냥 세미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내면 속에서는 이게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뭔가 그냥 의미부여를 혼자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미가 딱 드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네가 날 살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묘하게 그 할머니와 그 손녀의 어떤 장면에서 물에서 건져지는 그런 이미지와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게 꿈이고 현실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사실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영화가 거듭해서 볼수록 좀 더 명확해지긴 하지만 그런 걸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안 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심지어 이제 세미가 이제 하은에 대해서 나는 내가 되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하은이 이제 엎드려 있다가 깨는 장면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은이 돼서 깬 거일 수도 있겠다. 마치 수학여행 이후에 어떤 그 실제 삶을 또 대리해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환상과 현실의 어떤 관계, 이런 현실의 관계들이 좀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좀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애초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구분들을 좀 지으려고 했던 게 의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꿈이라거나 현실이라거나 과거라거나 미래라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연하게 구분을 안 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라 그래야 되죠? 노래방에서 아이들이 제주도에 있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세미의 상상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다중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세미와 하은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게 꿈이고 그림자이고 이슬이고 번개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현실을 지각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 이게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당장 여기 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다 꿈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 드신 김에 짧게 질문을 드리면 매드클라운님의 곡을 삽입하신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도는 2014년 유행곡을 찾는 와중에 이제 저희 형 곡이 있길래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쉬웠기 때문에 저희 형의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감독님이 시은 배우가 되게 동물적으로 연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히 동물에 비유하시자면 배우장 어떤 동물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감독님도 어떤 동물에 가까우실지 다들 너무 사랑스럽고 깜찍합니다. 특히 감독님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네, 제 38살 일부 어떤 분들은 좀 징그러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고요. 일단 시은 씨는 뭐죠? 너무 궁금해요. 그냥 딱 댕댕이 같아요. 댕댕이 같고 뭐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듣고 궁금해요. 싶으세요? 네, 궁금해요. 그냥 되게 친해지긴 어려운데 친해지고 나면 엄청 까부는 난 말티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혜수 씨는 너무 어렵다. 앵무새. 네? 앵무새 같지 않아요? 앵무새요? 아니요, 혜수 씨도 근데 엄청 까불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어도 엄청 까불고 장난도 많이 치고 둘이 똑같이 강아지 같아요. 네. 근데 좀 다른 느낌의 강아지들. 여기는 약간 제가 개를 막 그렇게 키워보진 않아서 둘 다 엄청 까불어요. 감독님 자신의 저를 엄청 놀려요.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감독님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감독님.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다. 뭔가 딱 찰떡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감독님? 저희가 생각해볼게요. 한 분은 다람쥐 올려주셨습니다. 다람쥐. 네. 아니 아니. 뭔가 그런 느낌보다 뭔가 저희가 유틸이에요? 약간 아니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나무늘보 나왔습니다. 나무늘보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조금 약간 알파카요? 가시를 내리고 있는 고슴도치. 오. 그치? 오. 그치? 이렇게 가시를 다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있는 고슴도치. 하지만 선택하면 올릴 수는 있다. 오. 네, 그런 느낌. 성격이 더럽다는 거. 까칠하고 내리고 있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훔바바 용의자의 다에는 없었네요라는 씁쓸함을 이제 표현을 해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저도 훔바바 찾기에 계속 이제 결말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다에는 없었음에 좀 씁쓸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가 대사까지 너무 좋다. 혹시 대본집을 내실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제가 뭔가 이거를 이렇게 풀려지는 게 좀 제가 부담스러워서 대본집은 PD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 낼 거예요 하고 있어요. 고려해보실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고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영화 자체로 즐겨주시면 어떨까.
연차를 해달라는 얘기로 될것 같으니까 꼭 많이 좀 더 봐주시고, 한 관객분께서는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또리 아빠 같은 친근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또리 아빠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단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친근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그 오늘 더숲의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 피규어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어디서 보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굳이 발음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였던 이유가 있냐? 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일단은 제가 너와 나를 쓸 당시에 둘리도 실사화를 하고 싶어서 계속 뭔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리 엄마가 브라키오사우루스잖아요.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었고, 그 둘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TV 시리즈 가사가 엄청 슬퍼요. 그 가사가 1학년 전에 이제 친구들은 모두 죽었고 자기 혼자 남겨졌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근데 친구들과 함께 타임코스모스를 타고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고 뭐 이렇거든요. 이게 너무 슬프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공룡의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고, 그 세미의 꿈 장면에서 하은이가 죽어있던 그 장소도 사실은 공룡 화석이 엄청 많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선택했죠. 하은이가 아이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땅 아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혜수 배우님께서는 그 둘리 OST를 부르게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재밌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엉뚱하게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두 배우님의 평소 성격과 맡은 역할 배역이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뭐 알고 싶습니다 얘기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좀 평상시의 것들을 많이 담았을 것 같다. 어제 공교롭게도 다음 소위를 저희가 상영도 했었었는데 김시현 배우님도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어떤 좀 이렇게 발랄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 캐릭터를 연기하셨을 때 그런 좀 차이라거나 좀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좀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미랑 꽤 많이 닮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과거의 모습은 세미가 거의 한 85% 정도 비슷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하은이처럼, 아니 다혜처럼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중요해? 하는 친구들을, 이제 고마운 친구들이죠. 만나면서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세미에서 조금은 어른이 되지 않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미를 연기할 때 저는 세미가 막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워 보일 수 있는 지점도 저한테는 다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알겠어서 되게 저한테 애정이 많이 가는 인물이에요. 하은이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들 이제 얼마나 닮았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닮진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모습조차 하은이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은이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요. 좀 다른 부분은 하은이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숨기는 편이라면, 전 제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저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 너와 나를 함께 하면서 뭔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포괄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많이 있으시죠? 사랑해서. 조금씩 많이 달라지면서 내가 너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너무 오래 살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지만요. 거의 마지막 이르러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박혜수 배우님께서도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감독님도 좀 듣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너 하나를 찍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 평생 살면서 동안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하나는 그만큼 사랑에 의해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불러가고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리고 사랑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사랑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좁았었는지를 알려줬어요, 너 하나가. 이제 제가 느끼는 사랑은 단순히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막 저희가 나온 영화니까요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관객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고 나서 그게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주변에 이 사랑을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세미처럼 이걸 찍을 때는 뭔가 되게 충만한 마음이 있었고 저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를 살아가게 하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이게 마냥 감상적이라거나 서정적으로 읽히지 않길 바라는 게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논리를 많이 따지고. 왜요? 진짜인데요? 그래서 되게 누군가 뭔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 좀 속마음으로는 되게 시니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회의적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개봉 국면에서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사랑이 모르겠다 하던 중에 그냥 좀 엄청 단순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남을 위하는 마음이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고 뭔가를 같이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마냥 슬프거나 감성적으로 읽히신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보심으로써 좀 그 슬픔이 좀 좌절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막 어떤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떤 순간순간에 항상 맺혀있던 것들이고, 역사 속에서도 뭐 저기 80년대 광주에서도 그렇고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는 4월 4.3에서 저희가 느꼈던 걸 수도 있고, 뭐 가장 최근에는 16년에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느꼈던 어떤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이제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의 조이야만 나오고 끝내 하은이는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은아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배수 배우님 가능하실까요? 제 목소리. 네, 그렇겠죠? 저를 뭐가 해주시죠? 운다. 근데 관객분들이 그러시는. 네. 왜 울컥하죠? 미치겠네. 하은이도 이 말이 많이 듣고 싶었겠죠. 사랑의 하은아. 약속됐던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말이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동정하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내 삶의 욕망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관련된 어떤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있으신데
저희 그 조현철 감독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너와 나를 이제 내놓으시면서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참사의 목격자가 될 텐데 그런 어떤 참사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분함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감각하고 위로를 나누고 어떤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2023년 최고의 영화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어떤 맥락들을 계속 굽어 살펴보고 또 이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영상시였다, 시이자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관객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해주시고 파하는 걸로. 뭐 거의 인사를 거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붙여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GV를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뭔가 느꼈던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네요. 네. 그냥 이 영화를 만들 때 마음이 다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이 너무 행복하고요. 더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서 진짜 여기 앉아있으면 눈동자들이 다 보여서 지금 너무 그게 좋거든요. 여기 요즘 다니는 게. 막 저희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오래오래 느끼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